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282페이지인데 포트폴리오.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거의 매년 시험에 기본이 1개에서 2개 나올 수 있어. 요 자체가. 자, 일단 보세요. 이제 이 자꾸 공부할 때 이 전체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알고 있으면요. 예. 이 흐름을 좀 알 수 있거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이겁니다.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물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 D가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최선의 투자안을 갖다가 선택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 뭐 첫 번째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내가 현재 이런 A, B, C, D가 있으면 각 투자 대상마다 뭘 파악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철저하게 부동산 투자 목적은 살 목적이 아니라고.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고. 뭐 얻을 목적이에요? 뭐 얻을 목적이에요? 수익률 파악할 목적 아니에요? 이 수익률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은 기대 수익입니까? 요구 수익입니까? 기대 수익이지. 이미 요구 수익 구했어 아까? 요것의 공식이 뭔데? 무위험과 위험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수익을 벌써 구했다고. 중요한 건 이 건물 자체는 수익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각 투자 대상마다 먼저 기대 수익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먼저 하시라고. 자, 이제 건물 찾아가서 첫 번째 뭡니까? 요거부터 합니다. 투자 대상마다 예상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대 수익은 실제 수익과 항상 똑같습니까? 다르겠지. 그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곧 거기 뭐라고? 위험이지.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먼저 측정해 본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대 수익 어떻게 구하는지 압니까?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구한다고. 자, 보세요. 우리 아마 이제 이 건물의 보편적 기대 수익을 구할 때 분명히 여기 있는 창원시가 경기가 1년 후에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은 달라지겠지.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이렇게 한답니다. 예, 경기가 굉장히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호황일 때 평소와 같을 때 그 다음에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을 먼저 측정합니다. 수익률을 알아보니까 호황일 때 12% 정도 수익 예상된다. 평소와 같을 때 불황일 때 이렇게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어진다면 이 건물의 보편적인 수익을 구할 때 이렇게는 하면 안 돼. 항목이 3개니까 이렇게 해서 평균 이건 아니란 거야. 이게 맞으면 항상 여기 있는 창원시는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질 확률이 매번마다 똑같이 3분의 1씩 나와야 돼. 무조건. 이와 같은 걸 우리 보통 뭐라 하냐면 이게 다른 말로 산술평균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대 수익은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이 평균을 통해 구합니다. 평균을 통해서 구하는데 절대 산술평균에서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측정해 보면요. 여기 있는 창원시가 1년 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질 확률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확률을 먼저 구합니다. 확률을 구해서 예상컨대 보니까 좋아질 확률이 한 60% 된다. 평소와 같은 확률이 30% 된다. 불경기될 확률이 10% 된다. 이렇게 예상되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확률이 딱 나오는 순간 이 모든 걸 다 곱해서 나온 것을 다 더하면 이 건물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확률 나오지. 보지 말고 곱해줘. 어디든지.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이때 이 퍼센티지를 곱해주는 방식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만약에 10% 곱하기 10% 하면 값이 얼마요? 또 설마 이런 건 없겠지? 그지? 요거 0.1 되지? 0.01 몇 퍼센트? 그죠? 이거 많이 헷갈려 한다고 사람들이. 답이 이 금방 뭐 탁 안 튀나와. 조금 빨리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라고. 한 개만 전환시켜. 한 개만. 그런 다음에 퍼센테이지 없다 생각. 10 곱하기 0.1 얼마요? 그냥 단순히 10 곱하기 0.1은 요거 붙어 있지. 이리 가라고. 이게 더 빠르니까. 맞죠? 계산 방식인데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실제 시험 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라고. 결국 요거 한 사람 내게 되지? 0.6, 0.3, 0.1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얼마 됩니까? 7.2. 요거 얼마 됩니까? 3이지? 바로 곱해주라 이렇게. 그래서 요 값 다 더하면 11% 나오겠네. 11%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을 냈는 문제에서 우리 과거에 이와 같이 냈던 게 4번 냈어. 요 값 물었다고. 근데 작년에 뭐 냈는지 알아? 요 값 주어지고 있죠? 요걸 딱 비웠어. 요 뭐 더 갈래 시험 냈다고. 작년 문제는 뭐 그놈이지 뭐. 그죠? 똑같은 문제 4번 내봐. 민망할 거 아니야. 그죠? 작년에 시험 나거든. 결국은 안타깝게도 올해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매번 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라고. 이건 산수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갖다 뭐라 하는지 알아? 이걸 다른 말로 가중평균을 쓴다고. 가중평균. 그래서 항상 가중평균을 통해서 기대수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이건 예상되는 수익이지? 그럼 실제 수익과 차이가 날 수가 있지. 그 차이가 나는 게 뭐라고?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게 뭐라고? 위험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즉 무슨 말이냐? 자, 이 보세요. 투자 대상 A하고 B가 보니까 기대 수익이 얘가 10%, 얘가 12% 나왔거든? 우선 봤을 때 분명히 B를 선택할 것 같아. 근데 A는 누구냐? 부동산이야. B는 누구냐? 주식이란 말이야. 어떤 거 하려면 이때는 막막해진다고. 왜 그러냐? 결국은 여기 있는 위험 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때 반드시 뭐요? 위험도 측정해야 되지. 자, 우리 아까 위험 측정 방식 했어. 뭐뭐 있습니까? 뭐뭐 있어? 표준, 편차하고 또 뭐가 있어? 분산이 있지. 사실 한 개 더 있습니다. 변익에서 있는 이건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하고 요거까지 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투자 대상마다 기대 수익과 그다음 뭡니까? 위험을 구했지. 그죠? 자, 그럼 가볼게 이제. 우리 실제 있죠. 우리 실무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있습니까? 이게 투자를 좀 잘하는 친구는 다 해본다고. 그냥 일반인들 보통 대충 그냥 통밥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볼게요. 두 번째,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례는 A하고 B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보니까 기대 수익이 얘가 보니까 10%.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있죠. 시험에서는 절대 위험이라는 용어 안 써. 이 말 대신 표준 편차 분산이라는 용어 써. 항상 쓸 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가 만약에 2%랍니다. 얼 같은 케이스는 A하고 B가 두 개 있는데 기대 수익이 12%고 얘가 10% 12%입니다. 이때
위험은 보니까 A가 2%고 B가 4%가 된다 해보죠. 기대 수익은 A가 10%, B가 1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할래? 선택에 대한 방법이거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뭐 있으면 이제 투자에 대한 선택입니다. 투자 안의 선택의 방법. 여기 두 가지, 원래 총 세 가지 방식인데 일단 지금은 우리 책에서 아마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한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평균 분산 원리. 요거 어떤 분은 평균 분산 결정법, 평균 분산 원리를 쓴다고. 자, 그다음 뭐가 있는가 하면 포트폴리오. 자, 잠시 이 의미 파악해야 돼. 보자고. 요 평균이 뭐지? 뭘 구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이야. 요 분산이 뭐지? 위험이란 말 뜻이라고. 그러면 이러시면 나옵니다. 평균 분산 원리란 건 평균이 뭐라고? 분산이 뭐요? 위험이지. 자, 이 말입니다. 평균 분산 원리란 건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거듭 써갖고. 근데 이때 요 두 개 차이가 뭐냐? 얘는 무조건 얘는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에만 몰빵하는 방식이라고. 근데 밑에 있는 포트폴리오 말 뜻이 뭔가 하면 자금을 여러 곳에 뭡니까? 분산 투자. 하는 방식이에요. 개념이 달라. 그러면 가볼게 이제 여보자고. 갑 같은 경우는 위험이 같잖아. 그럼 어디 있으면 수익이 높은 뭐야? B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말은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갑은 투자에 대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니 딱 한 것만 투자라면 그지? 아니 각 같은 놈 있으면 어떤 미친놈 아니고는 결국 A 투자할 놈 있냐고. 없을 거 아니야. 이건 자동 몰빵할 수 있지. 그죠? 근데 이 얼 같은 보세요. 얼 보니까 수익은 높은 뭐 선택해야 돼? B지. 위험은 낮은 뭐 선택해야 돼? A지. 그러면 평균 분산 원리는 항상 기본 취지가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투자하게 돼 있는데 밑에 얼 같은 케이스는 뭐 있습니까? 수익은 B인데 위험은 A 투자한단 말이야. 이럴 땐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평균 분산 결정법의 오류라고 써. 오류. 그러면 오류면 여기서 끝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럴 때 뭐 있습니까?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자금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곳에 만다고 이래 흘러간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뭐는 투자를 제일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해. 그죠? 그래서 우리 참고로 있죠. 우리 이런 걸 보통 뭐라는지 압니까? 투자에 대한 B가 투자에 대한 A를 지배한다로서. 지배란 말은 다른 말로 선호된다 이 말 뜻이야. 선호. 그런데 이와 같은 뭐 있습니까? 투자에 대한 B가 A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지. 네? 이렇게 말란다고 시험에서. 자, 항상 시험은 아마 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 그지? 내놓고 뭐 있으면 시험 이렇게 되겠네.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B가 수익이 높기 때문에 B를 우선 투자한다 시험 나오겠네. 틀린 말로써 선택 못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우리는 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요걸 좀 정리해보자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 책이 아니고 프린터 내용 가볼게. (33번) 그 말이지. 위험과 수익을 평가해 주는 방법 칠판 보시고, 여기 수익이잖아, 여기 위험이잖아, 그죠? 선택해 주는 방법 중 하나가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그 말이에요. 34번. 자,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면 칠판 보고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면 같지?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뭐 선택해? 작은 거. 그 말 아니야? 그 표준 편차 곧 위험이지?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체크합니다. 282페이지. 자, 거기 있는 컨 1번 평균 분산 결정법 양괄호 1번. 자, 거기 뭐 이 말 저 말 꽤 많지만 다 버리시고요. 어디 보는가 하면 하나 둘 셋째 줄 넷째 줄입니까? 적뒤에 밑줄. 수익과 위험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밑에 가로 1번 기대 수익 나와 있는데 중요한 말은 맨 밑에 이 연습 문제 있지. 이거 푸셔야 돼. 예?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둘 다. 그죠? 5책에 가로 2번 위험. 5책 갑니다. 자, 위험은 두 재줄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 분산과 표준 편차를 통해 위험을 측정할 수 있죠? 그래 보시고 밑에 있는 연습 문제 이건 풀면 안 돼. 위험을 가지고 측정한 것은 우리 과거에 중개 시험에 한 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잘못 내 답이 없게 만들었다고. 이 감정 평가 시험은 거의 매년 나와. 평가 잘하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게 루트가 들어가거든.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 마. 그냥 다만 딱 할 게만 있습니까? 위험이란, 자, 이 말이야. 위험을 측정해 주는 방식은 표준 편차 분산이 있다 이거 마시라고. 자, 그다음에 갈로 3번 지배 원리.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자, 이 말 묻는 거지. 보세요. 1번이 기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어떤 거? 낮은 거. 그죠? 다시 한 번 더.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이 어떤 거? 높은 거지.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이라고. 응? D장 가볼게. 자, 양가로 2번.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 기대 수익과 위험이 어느 한 투자 안이 높다면 지배 원리에서 투자 대안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자, 이게 이 말. 보세요. A보다 B가 기대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은 거지. 그죠? 한쪽이 높으면 평균 분산을 따라 지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이러한 평균 분산 결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변동계수. 변동보다 변이계수. 변동 같은 말인데 원래 우리 일반적 용어는 변이계수야. 자, 변이계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또 뭐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한 방법과 포트폴리오 이런 등이 있는데 다 필요 없이 있죠. 자, 보세요. 그냥 바로 넘어가라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오류지 이거? 이 오류지? 그러면 해결책 뭐 있습니까? 이래가 포트폴리오로. 그래서 자, 그 밑에 보니까 뭐 변이계수, 위험 회피 성향이 있죠. 그냥 넘어가. D장에 286페이지. 자, 이런 포트폴리오 의미를 좀 아셔야 돼. 칠판 보고. 자,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 이걸 갖다 사람들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많던데.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얼 같은 케이스, 어린데 일단 A란 투자 대상과 B가 있죠. 기대 수익을 보니까 현재 A가 10%, B가 위험은 보니까 A는 2%, B는 4%지? 그죠? 카메라 안 따라와. 자, 요 경우인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산 투자는 뭔가 하면 자금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 투자한다는 거예요.
투자하는데, 자, 이걸 갖다 이렇게 볼게. A 같은 케이스,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현재 돈이 10억이 있으면 A한테 20%, B한테 80%, A한테 40%, B한테 60%, A한테 50%, B한테 50%, A한테 60%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절대 평균 분산율, 포트폴리오는 자금을 각 투자 대상에 균등 배분하는 것만 포트폴리오 아니야. 그걸 알고 있으라고. 우리 가끔 시험 나와.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 하는 게 이렇게 한다고. 요걸 두 개 곱해줘 이렇게. 그 수익이 나오지. 요거 곱해줘. 수익이 나오죠. 나온 걸 이렇게 두 개 더하지만 여기 있는 분산 투자한 결과 기대 수익률 값이 나온다고.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다만 이제 할 목적이 한번 선택해 볼게. 자, 요거 곱해주면 2%지. 요거 뭐 9.2%지. 9.6%네. 11.6. 요거 곱해주면 4%지. 7.2 나오죠. 11.2%. 요거 곱해주면 5% 나오죠. 요거 뭐 6%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기대수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측정하는데, 자, 위험은 좀 달라요. 요 계산 루트가 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인위적 했을 때 만약 위험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왔다. 2.1, 2.1, 2.4가 나왔다죠.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이때 가장 수익이 높은 게 요거지. 그지? 위험이 가장 적은 게 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 있으면 이때 보니까 현재 이 투자 대상은 최적의 분산 투자의 결과는 A한테 자금 20%, B한테 자금 80% 이게 가장 최적이라고. 만약에 이 계산된 값이 이렇게 나왔다 할까요? 자, 여기 없다 치자고요. 응? 없으면 수익은 같잖아. 같은 위험이 낮은 뭐 있습니까? 요걸 선택한다고. 알겠죠? 이와 같은 것 이게 분산 투자지 절대 뭐 있습니까? 자금을 균등 분배하는 건 포트폴리오 아니야. 그걸 먼저 기억하라고. 그러면 이 내용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 암기할 수도 있는데 암기하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자, 그러면 여보자고. 실제 우리 책에는 이 분산 투자에 대한 설명이 진짜 많네. 응? 292페이지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공부할 거 딱 간단해. 286, 288페이지까지만 공부하면 돼. 그 뒷말은 가끔 지문상 떠지면 정답 관계 없다고. 그래서 자 가볼게. 여보자고. 첫 번째, 너 왜 하니? 목적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자금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함에 따라서 수익은 높고 위험이 더 낮은 것을 선택할 목적이야. 가장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이 뭐냐고. 되게 분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것은 뭔가 하면 위험이란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이란 게 원래 이런 겁니다. 총 위험은. 지금 제가 그래프 안 그립니다. 다음에 그릴 건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합의랍니다. 근데 우리 보통 시험 냈을 때 얘가 지문상 나오지. 이 지문이. 남은 거의 90%가 이 답이야. 여기 답이 만들어져. 90%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많이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거요. 한 개는 피할 수 있는 거야. 한 개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 보니까 이걸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피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데, 네?
중요한데요. 자, 이거 왜 많이 헷갈린가 하면요. 요 B자가 한자 아니 B자거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걸 갖다 피할 수 없는이라 생각하는 게 꽤 많더라 이거야. 우리 원래 부동산학은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란 말이야 이게. 그럼 그대로 한번 번역해보라고. 자, 이 말이요. 아무리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야. 다시 이놈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본 거야. 표현 자체가. 그럼 얘는 체계적으로 분석을 잘 한다면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거. 이 위험 온다 했죠? 이건 피할 수 뭐 있습니까? 이걸 제일 많이 헷갈려. 그래서 가장 많이 틀려 이게 사실은. 시험 내면. 그러면 두 번째. 좋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는 시험 냈을 때 우리 가끔 보니까 책에 설명인데 뭐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경기 변동 뭐 등등 아닌데 그거 다 필요 없이 딱 한 글자 쳐내라고. 뭘 보는 거면 요 말이 나와야 돼. 시장에서 요 말이 딱 나와야 돼. 약이 되는 건데 요 글자가 반드시 들어올 때 이게 책이라고. 얘는 뭐 있습니까? 개별이 나와야 돼. 개별. 개별 부동산에서 약이 되는 위험이 곧 이게 다른 말로 비체계인데 자 설명드릴게. 그런 거 아니니까.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현재 중앙동에 보니까 경기 안 좋지. 그죠?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만 집값 떨어지고 옆에 안 떨어져? 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 똑같이 영향받는 곳 이게 다른 말로 체계. 근데 비록 전부 다 경기 저기 둘 다 집값 떨어졌지만 요 둘 중에 내가 집을 한 개 사야 된단 말이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가보니까 A 우리 학원 건물이 굉장히 튼튼해졌어. 옆에 건물 완전 부실 공사야. 가면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이 건물 선택하겠지. 옆에 건물 버릴 거 아니야. 가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 그게 내가 분석을 잘못해서 옆에 건물 살 수 있잖아. 이게 뭐 이게 비체계라고. 가끔 보니까 그래서 각각의 개별 부동산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이 곧 이게 다른 말로 비체계고 이 부동산 시장에 공이 여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뭐냐 곧 이게 체계.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그건 뭐 남의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이렇게 암기하던데, 자, 비가 오면 비를 피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암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거 하시라고. 근데 이건 한 번 잘못하면 그냥 확 넘어간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책의 비치는 정확한 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써놨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거 공부 안 했거든. 이제 수업 안 했어. 시험에 나왔지. 안 했긴 다 틀린 거 아니야. 똑같은 임명 받는 거지. 이게 뭐라고? 이게 책이에요. 이 수업에서 제가 했어. 시험 쳤거든. 시험 나왔거든. 누군가 틀리고 누군가 틀리지. 저기 맞는 거지. 그건 개인 능력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게 비책이에요. 그래 가시면 돼. 자, 중요한 건 요거 제거 방법이 있냐. 제거 방법.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냐 묻는데 얘는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요건 제거되겠네? 분석만 잘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건 제거할 수 있는 제거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곧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어진다고 하시면 돼. 자, 다시 볼게. 얘 위험 제거할 목적이지? 그죠? 분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어떠한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에요?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입니까? 비체계 위험 제거할 목적이 아니면 둘 다 제거할 목적입니까? 그지?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이라고? 그래서 절대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한다 쓰면 틀려. 그지? 오직 비체계 위험만 제거한다가 된다고. 자, 다시. 이게 나중에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보자고.
이거 어려우면 간단한 거 아니다. 왜 하느냐 묻거든. 예? 왜 하느냐 묻거든. 뭘 제거할 목적이야? 위험 제거할 목적.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방식이 뭐 있냐? 곧 이게 상관계수. 계수입니다. 이 상관계수 원래 통계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일반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 책도 보니까 막 약간 우왕좌왕하던데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분이 이 통계를 해본 분이 없으니 많이 헤맨다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갖다가 이 설명에서 여러 번 어떤 강의 한 번 들어보니까 딱 마땅한 이해가 없더라고. 전부 다 암기를 해버리더라고. 그건 아니야. 대충 이해하시라고. 자, 상관은 분명히 물건이 두 개야. 두 개. 둘이 어떤 연관성 있는 거라고. 콜라와 사이다. 자동차 휘발유 이게 다 상관이야. 상관계. 그러면 자, 봐볼게. 이제 여보자고. 땅값이 보세요. 땅값이 올라가면 아파트 분양가도 뭐해? 올라가지. 땅값 떨어지면 분양가 떨어지지. 그 다음에 아파트 내용 연수하고 아파트 가격입니다. 사용 연수가 많아질수록 집값은 사용 연수 짧아지면 집값 둘러 연관성이 있지 이거. 그죠? 있는데 얘는 같은 방향이지. 그죠? 이건 반대 방향이지. 그죠? 우리 보통 같은 방향을 볼 때 이 정가를 플러스 취급하거든. 요거 마이너스지?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 원래 이 계수값이 두 개 곱해준다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야? 플러스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요거야. 표현을 쓸 때. 보통 계수값은 0과 1이야 원래. 최대 1, 최소 0이라고. 근데 이 부호가 뭐야? 상관계, 이 둘러 연관성이 있지. 그지? 근데 이 연관성 방향이 플러스인 것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뭐까지? 요렇게 있더라 이거야. 응? 그러니까 둘이 보세요. 둘이 같은 방향 움직이지. 이게 플러스야.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다시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먼저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잠시 요걸 먼저 설명할게 내가. 요 내용. 예? 요걸 갖다 설명해서 먼저 책에 있는 내용 봐볼게요. 자, 책 보자고. 요걸 어차피 지울 건데. 자, 286페이지 그 양괄호 1번 포트 이론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의 집중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즉 불확실성 같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분산 투자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없네. 자, 일단은 제가 다음에 이거 우리 요약진단 설명할 건데 보세요. 이 말 보세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결국은 이 위험과 수익을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지. 그죠? 투자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런 걸 한 목적이 뭐냐고 이거 할 목적이 포트폴리오. 자, 일단 그건 다음에 할게요. 다시 자, 원래 상태 상관계수. 이게 어려운 거 알고 있지만 개념을 조금 파악하시면 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 내가 이 내용 흔들리지 않는다고. 실제 시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 잘 보세요. 원래 내가 서울에서 이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장사꾼이거든. 그래서 한여름인데 내일 아침에 물건을 갖다 팔기 위해서 짐을 오늘 밤에 그냥 꾸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걸 모르겠어. 확률 반반이거든. 비 올지 안 올지. 그래서 자 이때 잘 보세요. 요 갑이란 친구는 우산 50개, 비옷을 50개 꾸렸다고. 을이란 친구는 을은 갑을 할게 이렇게. 이는 우산 50개하고 선풍기를 갖다가 50개를 꾸렸습니다. 한여름이고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겠어. 여러분 같으면 행동을 취할 때 갑 같은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을 같은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아니,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겠다고. 을입니까? 자, 가볼게. 그래서 날씨가 극단 가볼게. 날씨가 좋으면 이게 전혀 못 파는 거지. 그죠? 이건 다 팔 수 있지? 그죠? 반대로 비가 오면 이거 다 팔 수 있는 거지? 그죠? 조금 좀 가보자고. 그러면 얘는 날씨가 좋든 나쁘든 평균 몇 개? 50이지? 얘는 아니지. 이거죠? 그죠? 근데 어른 보니까 무조건 50개 아닙니까? 그죠? 이거 잘못됐네? 그죠? 이렇게. 우리 아까 위험이란 말 뜻이 뭐였어?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진 정도지? 여기 실제 판개수거든? 그럼 이 원래 예상되는 평균 하루에 몇 개 팔아야 돼? 50개 아니에요? 그지? 그 편차가 얼마야 이거? 얘는 편차 얼마요? 0이지. 그죠? 그럼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보자고. 요거 전혀 못 팔고 못 판 거지. 다 판 거지. 같이 움직였지. 이게 상관계수 값이 뭐요? 플러스라 플러스. 요건 반대 방향이지. 이게 결국은 다른 말 뭐예요? 상관계수가 뭐예요? 지금 뭐가 좀 중요한가 하면 이게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이 오차 있어 없어? 이게 위험이 없는 거거든? 이 위험이 큰 거지. 이 말이 위험 제거한 거거든, 이게? 위험 제거 못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상관계수 값이 어떨 때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 말을 이해하라, 그 말. 다시. 이게 수익률이거든? 수익률이 같이 움직이지? 이게 플러스야.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지? 이게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의미를 아셔야 돼. 그래서 두 투자 대안의 수익률이 방향이 얘는 이 반대 방향 움직인다. 이게 마이너스고 같은 방향 움직인다. 이게 뭐라고? 플러스야. 이때 중요한 건 위험 제거 양이 훨씬 더 많은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저걸 좀 확인하셔야 돼. 이쪽이 훨씬 많이 제거해. 네? 얘가 훨씬 더 적게 제거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러면 요걸 다시 해볼게. 보자고. 이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컵에 있는 물 온도가 30도, 30도, 30도 이렇게 있습니다. 30도. B에 있는 물컵의 물 온도가 30도, 15도, 0도,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30도가 있답니다. 이걸 수행률 보시면 돼. 숫자 같지? 여기 1이야. 이거 반이지? 숫자만 반이지? 여기 0.5라고. 요건 우리 0이거든. 넘어가. 요건 반이지? 그죠? 요건 0.5고. 요건 같지? 내려보시라고. 요 부호가 곱해져.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요게 상관계수 값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물컵에 있는 물을 갖다가 반반 섞는다.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네? 반반 섞는 순간 물 온도 몇 도? 60 아니야? 요거 얼마요? 그냥 반반 그냥 단순히 섞어보라고. 얘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론상 0 되겠지? 그지? 그럼 최초 있는 물 온도가 얼마요? 30이지. 요거보다 물 온도가 떨어진 게 뭔가 위험 제거 양이라 생각하면 돼. 네? 그 온도 차 있습니까? 요 온도 차 있지? 온도 차 있지? 그죠? 그럼 보세요. 자, 번역합니다. 상관계수값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두 투자 안의 수익률이 완전히 같은 방향이고 분산 투자해봐야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위험 제거돼서 없어? 못한 거지. 이게 위험 제거 양이라고 쉽게 말하면.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값은 같지만 수익률 방향이 완전 반대지. 그죠? 완전 반대니까 이거 분산 투자한 결과 위험을 다 제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을 완전 제거했다. 이 말을 기억하라고. 응?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상관계수 값이 잘 보세요.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 0.9, 0.8, 0.5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은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제거할 수 있지. 그 양이 많고 적음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죠? 마지막. 따라서 상관계수 값이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하냐면, 그다음 상관계수 값이 점점 어떨 때 낮을수록 훨씬 더 많이 위험 제거할 수 있지. 요걸 기억하라고. 요 표현을 갖다. 이게 쉽지 않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실제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 훨씬 더 낫단 말이야. 강의하는 분들 어떤 분이 이게 뭔지 모르게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맨날 이게 자꾸 엉터리 된다고. 자, 가볼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위험을 제거돼 안 돼? 위험을 어떻게? 완전 제거했어. 그지? 여기 보니까 플러스 이런 위험을 뭐야? 위험을 이 말 기억해야 돼. 전혀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여기서 두 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만 아니고 양의 값. 양의 값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즉 플러스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은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제거 가능하지.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자, 위험 제거 양은 많아 적어? 많다는 거지? 여기 다야. 책에 설명 되게 많거든. 많은데 내가 봐서는 다른 설명 다 개소리야.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답은 여기서 나온다. 이 두 개 마시면 거의 보통 나왔을 때 답은 90% 맞출 수 있어. 간단해. 자, 다시 할게. 이거 힘든 머리 이렇게 하시라고. 이거 왜 해? 목적. 하는 목적 뭔데?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인데?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이야? 비체계지.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는 묶거든. 상관계수 어떨 때? 이게 포인트야. 이게 힘든 분은 지금 그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이해되면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그럼 체계 비체계 차이가 뭘까? 그지? 그다음 상관계수 크기가 어떻게 차이 있을까? 그것도 나중에 공부하시라고. 이래 하셔야 돼.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공부할 게 두 개 더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특징 갑니다. 투자안이 많을수록 위험 제거량은요. 우리 은행 주식만 몰빵했을 때 하고 주식, 부동산, 채권, 은행 등의 분산 투자에서 훨씬 더 위험 제거 양이 많은 것은 투자단이 많을 때지. 위험 제거 양도 훨씬 뭐요? 많다 이러고. 많다. 두 번째. 요 나중에 그 이유도 제가 이어 설명할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상관계수, 이건 그냥 지금 넘어갈 거야. 계수값이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답인데 그냥 지금 넘어가자고. 자, 두 번째.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가능할까? 자, 다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요 분필은 창원에 있어. 요건 현재 서울에 있거든. 요 두 개에 대해서 분산 투자할 수 있어? 무슨 말인가? 요 두 개 가격 차이 있냐고. 위험 차이 있어? 수익 차이 있어? 그건 똑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럼 상관계수 값이 얼마야? 같이 움직였어. 플러스 얼마? 1이면 요 두 개 분산 투자 위험 제거할 수 있냐고. 없잖아. 그래서 이 두 개 분산 투자 안 하는 거라고. 근데 부동산은 30평이 있어. 어디? 창원과 강남과 부산에. 가격, 위험, 수익. 그러면 상관계에서 플러스 1은 아니네. 그지? 플러스 1만 아니면 어쨌든 위험 제거할 수 있잖아. 그 말이야. 그 부동산끼리도 포트폴리오 할 수 있네? 그지? 그래서 가능하니까 이거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묻거든. 지역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가능하고, 응? 같은 지역. 자, 여기 있는 중앙동 같은 동네에 있는데 상가, 호텔, 오피스텔 요 세 개에 대해서 분산 투자 가능해? 해 안 해? 자, 그 세 개에 대해서 위험 같아? 수익 같아?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도별 가능하더라. 용도별로. 이유가 뭐냐? 용도 다양성 때문에. 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대상에 균등 분배하는 거요? 아니겠지? 그지? 이런 게 시험 나와. 나머지 뒤에 이상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좀 딱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건 나와봐야 절대 틀면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7월 달로만 할 거예요. 괜히 미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이게 힘들면 아마 분명히 이 말이 뭐냐 헷갈리게 분명히 상관계수가 쉽지 않아 알고 있지만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단순 암기하면 가장 이 큰 단점이 있죠. 헷갈려 이게.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35번부터 하자고.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6번 포트폴리오 이루는 투자 시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목적이 뭐야? 위험을 분산시키는 이 말이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 얻을 목적이죠. 자, 37번 잘 보세요. 포트폴리오 항상 보니까 분산 투자하면 어떤 상세한 말이로 위험을 제거시키는 이 말이야. 어떤 위험 제거시킬 목적이지? 비체계지고죠. 38번. 자, 38 뒷장 가볼게. 39번. 40번 요거 세 개 같이 묶어. 38, 39, 40 같이 묶으라고. 묶어서 세 개 더 읽어보시라고. 다 같은 말이야. 자, 물어보자고. 보세요. 주식 첫 번째 주식하고 부동산만 투자했을 때, 두 번째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가 투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시키는 방식이 뭐요? 두 번째 거지. 다 그 말 아니요? 38, 39는 뭐 있어? 보니까 부동산 펀드에 보니까 빌딩 더 추가시킨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 40번도 뭐 있습니까? 주식, 회사채, 국채에다 뭐 투자했습니까? 부동산 더 투자한 거지. 그죠? 이 말은 전부 다 묶어서 투자 대상이 많은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위험은 체계, 비체계. 비체계지. 오래 가셔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체계, 비체계는. 그건 38, 39, 40번 끝난 거지. 자, 그 다음에 41번.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두 개 있는데, 자, 그 중에 피할 수 있는 게 뭐 전자죠? 전자는 뭐죠? 피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뭐요? 비체계지. 자, 그 다음에 42번. 자, 이게 중요한데 앞으로 잠시만요 보세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일단 말 나오지. 나오면 이건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의미 없는 글자야. 하지 말고 무조건 여보자고. 그 뒤에 이런 글자가 나와. 이게 포인트야. 어떤 분은 이런 거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시장 위험이고, 경기 변동 무슨 위험이 있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뒤에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다고. 그 글자 나오면 그냥 통과해. 나보다 시장이냐 개별 찾아가라고. 뭐 나 있어? 그건 뭐 나 있냐고 지금. 책에 나 있습니까? 아니, 그 시장 나 있잖아. 그 시장이 포인트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을 자꾸 포인트 잡고 그다음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체계, 비체계. 이래가 있다, 항상. 문제 푸는 요령이. 자, 43번은 앞에 개별 밑줄. 개별 나 있지? 그죠? 요건 뭐라고? 비체계. 근데 항상 끝에까지 확인해야 돼.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요까지 반드시 가야 돼. 그 다음 44번. 잘 봐야 돼, 이제. 뭐가 나 있는가 하면요. 끝에 분산 투자이 좋다 나 있지. 이 말은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 없다? 분산 투자이 좋다 이 말은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지.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수익률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래 가야 돼. 수익률이 다른 방향, 이 말이 마이너스 1대 말이야, 상관계수가. 자, 그 다음에
예, 45번. 자, 45번이죠. 자, 45번도 뭐 있습니까? 끝에 보니까 위험 감소 효과 크다 나 있지? 그럼 결국 뭐 나와야 돼? 수익률이 반대 방향 아니야? 그죠? 그럴 때 마이너스니까. 46번. 자, 쭉 가시면서 뭐가 있는가 하면 양의 값이 포인트야. 플러스. 플러스는 동일 방향, 반대 방향. 동일 방향이다 보니까 예, 분산 투자 효과 크다, 적다? 적다. 그 다음 47번 가볼게. 자, 쭉 가니 상관계수 1 나있지? 1은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 자, 플러스 1은 자, 분산 투자 효과 있다, 없다? 위험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다. 48번. 끝에 비체계지 위험을 0까지 줄인다. 이 말은 완전 다 정한 거 아니야? 그 상관계수 어떨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거 시험 나오네. 그런 거만 하라고.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이거 보자고. 이게 답을 굉장히 많이 잡아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과거인수로 시험 낼 때 이걸 많이 장난쳤다고 이걸.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공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출제하는 분들은 뭐를 많이 하는가 하면요. 이걸 당연히 뭐 있어. 이걸 제일 이 두 개 제일 관심이 있다고. 나도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제일 많이 헷갈렸어. 그다음에 통계할 때 이게 제일 많이 헷갈려. 왜 이게 이런 값이 나오지? 헷갈렸다고. 그 출제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이거든. 그러면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고 생각한다고. 해보니까 이거 이미 거의 통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장난치는 놈은 장난치는 아직 짬법을 얼마 안 된 친구고. 이게 더 간다면 짬법이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분들 분명히 우리 수업하는 강의를 들어본단 말이에요. 보면 강의하는 사람들 치고 보니까 이걸 똑바로 설명 거의 없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꼬안 데서 낼 수밖에 없지. 딱 들어봐 알거든. 쟤 안다 모른다. 그 차이야. 그래서 자 지금 안 되면 이거 말이야. 왜 하느냐? 위험 제거할 목적이다. 어떤 위험이냐? 비체계다. 어떨 때 훨씬 더 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냐?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이만 낮다 말이 마이너스 속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는 수익률이 반대 방향이라고, 그죠? 이런 보통 이제 이 위험과 수익이 상쇄 관계인데 사실은. 하여간 뭐 그까지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그냥 끝내시라고. 그까지 하시고 다음에 가서 이게 이해되면 그 다음에 이 두 개 차이가 뭘까? 상관계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말뜻이 뭘까? 이렇게 하시면 돼. 네? 다음에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책에 있는 내용 가볼게요. 286페이지. 자 거기 있는 자 포트폴리오 A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의 유형별로 분산 투자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 말이 이거요. 보세요.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수 있다. 왜? 이거. 지역별로 용도별 같은 유형별이야. 별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요. 네, 밑에 있는, 4번, 5번에 넘어갑니다. 자, 밑에 양가로 2번, 가로 1번. 체계지 위험 나 있죠? 자, 체계지 위험 뭐 있습니까? 첫 줄 맨 끝에 뭐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 밑줄. 동그라미 1번, 시장이다, 시장의 힘, 시장의 밑줄. 그 다음에 287페이지 맨 위에 뭐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비체계 위험 갑니다. 비체계 위험도 첫 줄 맨 끝에 피할 수 있는 위험.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개별에다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 투자 대상이 다양한다. 이 말은 포트폴리오 하면 그만큼 뭐 비체계 위험을 줄 수 있죠? 그려보시고 동그라미 3번 갑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자 전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인 비체계 위험을 감수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혹시 이유가 나오거든. 이유가
이유가 나오거든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야 돼. 응?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좀 적어 놓으시라고.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자산수가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양가로 3번 위험 감소 효과. 그죠? 자, 여기 있는데, 여기 가로 1번 상관계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D장 가볼게요. 되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로 1번, 2번. 하여간 읽어보시라고.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말고 그냥 읽어보시라고. 이래 정리해. 이걸로. 이 끝이니까. 양가로 4번 이런 건 그냥 통과하셔요. D장 가볼게. 290페이지 양가로 5번. 이런 거는 지금 하지 않고 제가 있죠. 가끔 얘도 지문상 뜨거든. 떠지면 이건 정답 한 게 없어. 그냥 단지 지문 5개를 만들 목적이지. 그래서 이와 같은 건 나중에 한 7월 달 넘어지 한번 설명할 거예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예, 일단 여기까지 해서 분산 투자 끝. 결국 이 말이네. 우리 오늘 했던 게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사실은 화폐 시간까지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했던 걸 잘 정리하시라고요. 하시고 우리 아마 거기 내드린 프린트가 지금 아마 뒤에 남아있죠. 화폐 시간 가치하고 영업수익이 좀 남아있는데 요건 다음 주에 갖고 오셔야 돼. 응? 갖고 오시고 아마 그러면 다음 주에 보고 요거 하고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금융 갈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자, 수고했습니다.